상급지로 갈아타려고 지금 집부터 내놓으셨습니까? 그거 지금 하시면 상급지는커녕 몇 년 모아 만든 자산의 주도권까지 통째로 놓치게 됩니다. 요즘 1주택자 상담을 해보면 다들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대출이 막혀서 움직일 수가 없다. 정부 규제 때문에 방법이 없다. 지금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제가 딱 하나만 물어보면 거의 여기서 방향이 갈립니다. 그럼 지금 집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열의 9은 이미 집을 내놨거나 팔리면 그때 움직이겠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너무 오래 당연하다고 믿어온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먼저 팔고 현금을 확보하고 그 다음 집을 산다? 예전에는 그게 맞았습니다. 대출이 원활했고 자금 조달이 지금보다 훨씬 부드럽게 이어지던 시기에는 그게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6년 대출 시장에서는 그 상식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지금은 집을 먼저 팔아버리는 순간 갈아타기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권을 스스로 내려놓게 됩니다. 오늘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집을 먼저 파는 게 왜 위험한지, 규제 속에서도 1주택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갈아타기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아직도 집을 먼저 팔아야 다음 집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 손에 현금이 확보돼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하다는 논리죠. 겉으로 보기엔 맞는 말 같습니다. 불안할 것도 없고 순서도 깔끔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집을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니라 대출 구조가 먼저 결정되는 시장입니다. 예전처럼 집을 먼저 정하고 대출을 나중에 맞추는 흐름으로는 갈아타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발품을 팔아도, 아무리 부동산을 많이 돌아다녀도 계속 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상황을 아주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기존의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고 자녀 진학이나 가족 구성원의 변화 때문에 더 좋은 입지로 이동하려는 전형적인 1주택자 사례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현재 집을 시장에 내놓는 것이죠. 빨리 팔고 싶은 마음에 가격도 조금 조정해서 매도를 진행합니다. 운 좋게 매수자가 금방 붙고 계약서까지 빠르게 작성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대부분 안심합니다. 이제 현금이 생겼고 다음 집으로 갈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속으로는 거의 절반 이상 성공했다고 느낍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새로운 집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눈높이는 자연스럽게 10억, 12억, 13억 이상의 상급지로 올라갑니다. 입지, 학군, 생활 환경까지 모두 만족스러운 집을 발견합니다. 가족도 좋아하고 본인도 마음이 갑니다. 이제 계약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점검차 은행에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을 맞닥뜨립니다. 대출 한도가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겁니다. 보통 5억에서 6억 수준에 그칩니다.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지금까지 세워놓았던 계획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12억짜리 집을 기준으로 보면 대출 6억을 제외한 나머지 6억을 순수 현금으로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집을 팔아서 확보한 자금은 양도 관련 세금이 빠지고 복비 빠지고 이사비 나가고 중간에 생활비까지 반영하면 계산이 생각보다 훨씬 빡빡해집니다. 처음에는 될 것 같던 숫자가 하나씩 안 맞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선택이 아니라 버티느냐, 포기하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결국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처음 목표했던 집을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거나 갈아타기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수많은 1주택자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이 부분 놓치시면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결과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상황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의 1주택자인데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분은 집부터 팔지 않습니다. 대신 대출 구조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내가 현재 규제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한지, 어떤 금융 구조를 설계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내 소득과 기존 자금으로 실제 어느 가격대까지 갈 수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계산합니다. 그 다음 자신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집만 선별해서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들어갑니다. 바로 일시적 2주택 구조입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먼저 취득하는 방식이죠. 많은 분이 여기서 겁을 먹습니다.
취득세 중과되는 것 아니냐, 규제에 걸리는 것 아니냐, 괜히 무리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조건만 맞고 기간 관리만 제대로 하면 이건 편법이 아니라 실수요자에게 허용된 정석 루트입니다. 이 방식으로 접근하면 상황이 완전히 반전됩니다. 갈 집을 미리 확보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쫓기지 않습니다. 기존 집을 팔 때도 매수자에게 끌려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급해서 싸게 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격을 방어할 수 있고 시간도 벌 수 있고 협상 주도권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 하나로 같은 시장에서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같은 사람, 비슷한 자산, 비슷한 소득인데 한 사람은 막히고 다른 사람은 넘어갑니다. 차이는 집을 보는 눈이 아니라 순서를 보는 눈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더 많이들 하는 실수입니다. 기존 집을 먼저 팔아버렸는데 대출이 부족하니까 그제야 다급하게 우회로를 찾는 경우입니다. 주변에서 들은 설익은 정보로 사업자 대출을 알아보고 누군가는 신탁 구조를 기웃거리고 또 누군가는 어떻게든 다른 명의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위험한 착각이 나옵니다. 대출이 막혔으니 다른 통로를 찾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사업자 대출은 용도 제한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주택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사후 점검에서 걸리면 대출금 회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다고 정부는 규제합니다. 신탁 역시 일반적인 실거주 아파트에 적용하기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유튜브에서 쉽게 들리는 말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절차도 복잡하고 매도 시점의 리스크도 고려해야 하고 일반 1주택자가 갈아타기용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결국 이런 분들은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포기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기회비용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미 집은 팔아버렸고 다음 집은 못 사고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갈아타기 실패보다 더 무서운 건 이렇게 조급한 상태에서 잘못된 대안을 붙잡는 겁니다. 네 번째 상황은 갈아타기를 고민만 하다가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규제가 조금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고 집값이 조정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사이 대출 가이드라인은 더 촘촘해질 수 있고 내가 원하던 상급지의 좋은 매물은 이미 구조를 이해한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결정도 사실은 자산 관리 측면에서는 아주 큰 손실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손해가 아닐 뿐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네 가지 상황이 지금 2026년 부동산 시장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다시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갈아타기는 집이 문제가 아니라 순서가 문제입니다. 집을 먼저 파는 순간 여러분의 대출 활용 능력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선택지는 줄고 시간에 쫓기고 결국 불리한 조건에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반대로 집을 먼저 확보하면 시간이 내 편이 됩니다. 금융 구조를 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세팅할 수 있고 결정의 주도권도 내가 쥘 수 있습니다. 이 한 끗 차이가 자산 가치를 크게 갈라놓습니다. 현재 규제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활용 가능한 구조는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이건 편법이나 우회가 아니라 규제 안에서도 실수요자의 이동을 위해 허용된 정석적인 방식입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 상황에 대입하지 못하면 지금 같은 대출 절벽 시기에 상급지 이동은 꿈같은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그럼 대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가장 현실적인 전공법은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 대출을 먼저 실행해주는 방식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의 소득 구조, 기존 부채, 보유자금, 매도 가능 기간을 함께 맞춰서 이 대출을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하느냐입니다. 결국 갈아타기는 집값만 보는 싸움이 아니라 자금 흐름을 설계하는 싸움입니다.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정말 아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자산을 만들어 왔는데 단지 순서 하나 잘못 잡아서 수억 원의 기회비용을 날리고 계약 직전에서 무너지는 분들 말입니다. 한 번은 경기도 아파트를 8억에 매도하고 송파 쪽으로 진입하려던 분이 있었습니다. 집이 먼저 팔리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졌습니다. 나중에 대출은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송파 아파트에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기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대출이 부결됐습니다. DSR과 한도 문제를 끝까지 정확히 계산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그분은 살던 집은 이미 비워줘야 하고 새로 갈 집은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때서야 뒤늦게 다른 방법을 찾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게 왜 일어난 일입니까? 집이 안 팔릴까 봐만 걱정했지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는 구조라는 위험은 한 번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구조부터 잡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시작부터 다릅니다. 이분들은 먼저 금융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내가 어떤 조건에서 얼마까지 가능한지, 어떤 집을 봐야 안전한지, 일시적 2주택과 처분조건부 대출을 어떻게 엮어야 하는지부터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야 집을 봅니다. 부동산에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예산과 대출 범위가 정확히 정리돼 있으니 그 범위 안에 집만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수 협상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구조가 맞는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 파기 리스크도 낮습니다. 결국 같은 시장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1주택자의 갈아타기는 안 되는 게임이 아닙니다. 다만 예전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게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지금 시장은 겉으로 보기엔 멈춘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움직이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상급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대단한 정보력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순서를 지킬 줄 아느냐에서 나옵니다. 지금 갈아타기가 안 되는 이유는 금리 때문만도 아니고 집값 때문만도 아닙니다. 순서를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만 바꿔도 지금 규제 속에서도 갈아타기의 길은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인 조급함이 아니라 냉정한 구조 설계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발품만이 아니라 순서를 바로 세우는 판단입니다. 그 판단 하나가 몇 년 뒤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주택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출이 더 막히기 전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어떤 구조로 버텨야 하는지 그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